아니고 세조자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뭐 지식청, 식자청들 특히 뭐 사회적으로요, 아니 지명도에 있는 분들, 뭐 그분들이 아마 구체적인 대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이죠. 그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세조자하고 세조자 똑같은 세조자인데 요골자의 쓰임과 요골자의 쓰임을 어떻게 세뇌해놨냐면은 요것은 단미, 짧은 꼬리자인데 새는 꼬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꼬리자를 썼으니까 짧은 꼬리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의 꼬리는 꼬리라고 하지 않고 꽁지라고 해야 돼. 꽁지. 그래서 한자 가르친 사람이 한자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야 되거든. 이게 짧은 꽁지와 관련된 새로 보고 이거 장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에 부른다면 설문해자에. 이건 단미가 있는 데 써먹고 이것은 장미에 써먹는다고 이제 긴 꽁지의 새하고 관련된다고 이렇게 설명했다니까요. 그걸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옮기고 있어.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한자 쓰신 분들이. 그런데 이 짧은 꽁지를 지닌 새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가 뭐인 줄 알아요? 짧은 꽁지? 두루미야, 두루미. 두루미. 그래,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요. 두루미. 방송 보니까 두루미하고 학이 어떻게 다르냐고 보는 인간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그래도 같죠. 우리 짐승 새들 이름들 보면은 뻐꾹, 부엉 뭐 이런 새들 있잖아요. 소쩍새 이런 것들이 다 뻐꾹, 부엉, 소쩍 이것들이 뭐예요? 울음소리하고도 같아요. 울음소리. 뻐꾹 그냥 뻐꾹새라고 오고 소쩍당 그냥 소쩍새라고 오고 부엉 되니까 부엉이 새들 이름 보면은 새 울음소리를 갖다가 꿩도 마요. 꽁꽁꽁 그렇게 울어. 봄날 짝 탈 때 보면은 진짜 그렇게 울더라고요. 꽉 이렇게 꽁도 그러니까 울음소리와 관련돼서 많아. 대부분이 울음소리를 갖다가 종종 명칭에 이름에다 쓰고 있어. 자, 그런데 두루미도 뭐야? 두루룩 이게 두루미야. 근데 그걸 한자로 학이라고 하지. 두루미 학자. 이게 혹이라는 글자가 음역하면서 학이 되면서 세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두루미야, 두루미. 두루미 갖고 탁이야. 근데 한자를 모르니까 두루미하고 학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하고 두루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 그 방송에 나온 연예인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참 답답을 노리시죠. 입수라니까 입수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물에 들어간 물가에서 벌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입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입수가 뭐냐고 참 이렇게 엉망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자 가르친 사람이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한자 가르친 사람 한자를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한자 가르친 사람들이 교육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교육자 네 소명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지금 그래 엉터리 한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자기가 먼저 한자 배워가지고 쓰고 외우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하여튼 세조자가 두루미라는 뜻의 인형이 좋은데 바로 짧은 꽁지에는 세조자를 쓴다고 했는데 세조자를 썼니? 반면에 있죠. 긴 꽁지로 자주 볼 수 있는 새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꿩 깃털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다란 깃털을 사용할 때 장목이라고 이제 꿩 깃털이 길다란 장목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 모자 같은 데다 꽂고는 깃털들 무관 들이는 사람들 이렇게 꽂는 것들. 그런데 근데
그렇죠. 수권. 네. 예, 장기. 예. 자, 그 꽁을 나타내는 글자가 꽁치자가 있잖아요. 꽁치자. 그 화살시자가 치가 되면서 채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꽁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꽁의 전설을 담고 이루어진 산이 바로 치악산이잖아요. 그 치악산 시자가 바로 있다. 자, 그런데 꽁이 길다란 꽁지를 갖고 있는데 세투자를 썼네? 세투자를 써야 된다고 근데 이 설명이어야 한다고 치면은 서로 반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상황이라는 거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두루미 학자가 꽁지가 짧다고 했는데 속담이 이런 말을 써요. 예, 하게 저 수염이 짧은 사람을 갖다가 하게 꽁지 같다 이런 속담이 있어. 수염이 짧은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게 꽁지가 짧다는 게 그런 속담에서 알 수 있어요. 수염 짧은 사람은 하게 꽁지 같다 이런 속담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두 개는 장미, 단미용은 상관없어요. 설문예자가 그렇게 했는데 설문예자가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설문예자가 최초의 문자학 책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100% 옳은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천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만 옮기고 있는 거야. 요 글자 우리가 흔히 쓰는 글자 가운데 닭개자 이렇게 쓰죠. 근데 닭개자를 이렇게 쓰지만은 이렇게도 써. 이런 구분이 분명히 짧은 공기, 긴 공기 있다면 서로 바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기러기 한자도 이렇게 써요. 기러기 한자도 세 줄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세 줄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세 줄자를 쓰기도 하고, 세 줄자를 쓰기도 하고. 근데 기러기 한자는 세 줄자를 쓴 요글자를 더 많이 쓰고, 닭개자는 세 줄자보다는 세 줄자를 쓴 이글자를 더 많이 쓰는 것 뿐이지, 서로 통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서로 차이가 없어요. 다만, 제가 30년 넘게 공부를 해보니까 세 줄자는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의미 역할로 주로 쓰이고 세 줄자는 뜻의 역할로 주로 쓰이는 그런 구분은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쓴 책 말고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을 또 참고를 할 텐데 그 다른 사람이 쓴 책들 대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 쓴 책 보면 이런 풀이요. 요건 세 줄자는 단미에 꽁지가 짧은 새에다 쓰고 세 줄자는 꽁지가 긴 새에다 쓴다. 뭐 이런 설명 기울이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틀린 개념이니까. 자, 근데 이 세 줄자가 자주 쓰이는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독체로 이 글자 자체가 세 줄자는 뭐 백조 타조 뭐 조리학자 이런 데 많이 쓰잖아. 근데 이 글자는 단독체로 쓰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무시를 해버려요. 이런 글자를 무시하니까 이런 글자 작은 소자에다가 세 줄자를 이렇게 붙이면 이런 글자를 갖다 무조건 어떻게 돼? 이 글자를 모르면 이 글자 뭐 어때? 무조건 쓰고 외워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글자를 알고 있으면은 이 글자가 작은 소자하고 세 줄자가 없으니까 작은 새 작은 새 내가 볼 수 있는 작은 새가 뭐지? 참새야. 그거 참새를 뜻한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참새고 참새 짹짹 부는 것처럼 이게 작이야 작. 이 참새 혓바닥처럼 생긴 잎사귀를 갖다가 만든 것이 작설차예요. 작설차. 그 참새가 많아. 참새들이 개체수가 많잖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새잖아. 우리 주변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참새란 뜻보다 그냥 새의 뜻으로 써먹어 이걸. 참새라고 후기자는 그냥 새의 뜻으로 쓰는데 그래서 공작 이럴 때도 이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공작이 뭐예요? 구멍이 있는 참새가 아니고 구멍이 있는 새야. 공작이 구멍공자. 무늬의 구멍처럼 이렇게 무늬가 동그란 구멍이 있는 새다 이거야 지금. 공작새에 왜 해피로한 참새 우리가 알고 있는 참새 작자를 쓰냐 이거예요. 근데 흔하니까 그냥 새의 뜻으로 써먹는다고 중국에서. 그래서 이 구멍 같은 무늬가 있는 새라고 해서 공작새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에 새가 이렇게 많이 모여 앉아 있어. 그래서 새가 이 새 한 마리를 이렇게 쓰고 요 새 한 마리를 이렇게 쓰고
요 새한말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 남목자 이게 모임집자야. 후대로면서 되요. 쓰는데 불필요하잖아요. 세축자를 세 개를 계속 다 써야 되니까 하나만 써서 이렇게 모임집자 이렇게. 그 요골자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세축자 알아야 되는 거야. 참새작자 설명은 어떻게 세축자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세축자가 단독적으로 쓰임이 없다고 해서 세축자를 신경을 안 써버려. 그러니까 이런 글자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쓰고 외워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자, 근데 이게 음역골자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자, 음역골자가 많은데 그 음역골자요. 지금 자료 보세요. 추는 추인데 이게 추는 추인데 손이 달라붙었어요. 제방벽이 손수가 변화된 글자죠. 추는 추인데 손수자가 변화된 제방벽이 달라붙어가지고 촌독자권인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건을 손으로 옮겨. 그래서 옮길 추자예요. 옮길 추자. 또는 근데 들어서 옮길 수도 있죠. 밀어서 옮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밀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음이 태요. 태. 추가 되기도 하고 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음이 두 개인 글자 이런 글자들이 시험이 많이 나와. 그런데 이 글자가 달라붙어 시험이 많이 나온 의가 그래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높을 골자가 음역하면서 실복자예요. 손에 책지 같은 걸 들고 치면 치듯이 두드린다고 해서 두드릴 골자예요. 두드릴 골자. 이렇게 쓰면 이걸 축으로 읽냐 택으로 읽냐인데 택으로 읽어야 돼 이게.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이게 전거가 있는 말이야. 고사성어야. 고사성어.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이음절이지만 고사성어를 하고 이게 중국의 옛날에 유명한 문장가들 통칭하는 말 가운데 당송팔대가가 있어. 당송팔대가. 이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유라는 사람이 있어. 한유. 이 사람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한성판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서울시장. 오늘날 말하면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소통령자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을 하는 지름길. 그냥 서울시장을 통해서 대통령과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행차를 하는데 저 스님인 가도라는 사람이 뭐 시 한 수를 시를 짓기를 좋아했는가 봐요. 시 한 수를 줬어요. 그 시가 오늘 우리 책 자료 보세요. 맨 위에 지금 109페이지 맨 위에 조숙지변수. 새가 잔다 이거예요. 어디냐면 연못가에 나무에서 자. 맨 위에 60번 문제 보이죠? 그 다음에 승태 이 태로 읽어야 돼요. 태. 이제 나중에 결론을 요골자냐 요골자를 놓고 요골자를 택한 거예요. 요골자를 택해서 그 스님은 밀었다 이거예요. 달 아래 문을 갖다 밀었다. 스님이 새가 연못가에서 자고 있고 자기는 막 늦은 밤에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달 아래 문을 갖다가요. 젊은 같은 걸 밀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 시를 질 때 태를 쓸지 고를 쓸지를 놓고 거기다가 나중에 태를 골랐지만 이 글자를 쓸지 이 글자를 쓸지 고민하다가 이 한유 해석기를 막았다니까. 그래서 옛날 지체가 높은 사람 길을 막으면 불충한 일이 돼서 뒤에 불려가서 몰려 맞아요. 처벌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때를 가는데 한유가 연유를 하는 게 이게 시를 짓다가 불찰을 범했다고. 그 불러다 놓고 자네가 지라고 시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야. 절아래 스님인데 제가 절아래 문을 민다고 해야 될지 두드린다는 얘기를 놓고 고민하다가 불충을 저질렀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한유가 뭐예요? 당송팔대가 문장가잖아. 글 짓기 좋아하는 사람. 그걸 서로 교류가 된 거예요. 그냥 그걸 빌미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환속해가지고 스님이었는데 환속해가지고 벼슬길에 가서 이 사람도 이제 부귀영화를 그린 일단 뒷얘기가 있다 이거죠. 하여튼간 거기서 나온 게 태고예요. 태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걸 써먹고 있어. 저 같은 사람이 글 쓰고 있잖아요.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보낼 때 마지막에 원고를 들여다보는 게 태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고를 가다듬는 행위. 자, 근데 추하고 태가 차이가 음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추하고 태가 음이 차이가 커 보니까 어떻게 추가 태가 되는지를 설명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 자, 근데 이거 좀 밀어두고 왜 추가 태가 되는지 왜 밀어두냐. 자, 뒤 이어지는 글자 보세요.
새 음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새 추자가 그대로 오며 그러면서 새 붙이한테 송곳이요. 송곳 추자. 입추의 여지 없다 할 때 쓴 글자예요. 입추의 여지 없다. 요즘 아이들 입추의 여지 없다 할 때 입추가 뭔지 몰라. 송곳을 세운 거야. 송곳을. 송곳. 우리가 꽃꽂이 드신 분들 보면 못 같은 거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이 빡빡이 들어 차 있는 상황이 입추야. 입추. 설립자에다 송곳 추자. 원추 동그라져 위에 올라가서 끝쪽에 해. 그 원추잖아. 이게 추. 송곳 원추형 할 때 쓰는 추. 낭중지추 할 때 쓰는 추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몽치 추자예요. 나무 몽치인데 이게 사람 몸에 있는 척추가 몽치처럼 역할을 해. 척추 할 때 쓰는 척추가 사람 몸에 뭐 요추, 경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26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 지칭할 때 흔히 몽치 추자를 써요. 그 다음에 추가 의미 바뀌어가지고 추가 의미 바뀌어서 같은 치음 계열이요. 시읒, 지읒, 치읒이 치음 계열인데 이렇게 시읒자가 시읒자로 바뀌었어요. 조미치가 같으면 서로 변화가 잘 일어나요. 문자가 살아있는 생미치랑 마찬가지니까. 추가 있는데 누구냐 이거예요. 물어봤어요. 누구. 추는 추인데 말로서 입으로서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군대에서 아부인지 저기인지 낮에는 훤히 보이니까 알 수 있는데 밤에는 몰라. 암호를 정해놓고 여기서 뻐꾸기 그러면 저기서 부엉이 그러는데 메뚜기 그러면 이제 아군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쏴도 돼. 그때는. 그럴 때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 숫자 누구 하자 하는 행위가 수하야. 수하. 근데 이걸 수하라고 그걸 수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한데 화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이것도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답답하다니까요. 자, 글쎄 수원수고요. 누구를 엄마하고 누구를 탓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새 숫자 두 개가 달라붙는 새 한상 숫자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말씀원자 또는 밑에다 말씀원자가 들어가면 말싸움을 하는 거야. 말싸움 수는 수인데 말싸움이 되면 어떻게 나한테 원수가 돼. 그래서 원수 숫자예요. 불구대천지수. 부모를 죽인 원수는 불구대천지수라고 하잖아요. 하늘 마주할 수 없는 원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옷자가 이음자도 잘 붙는다고 했죠? 네. 시옷자가 과실이 과일하고 같은 말인데서 할 수 있지. 이 반침 영향이에요. 반침 영향 때문에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이거 발음을 했는데 오늘날 사람은 발음을 못해요. 이거 발음을 못하면 가까운 놈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떤 건 이형 어떤 건 시옷으로 발음이 되다니까 양쪽으로 다 갈 수도 있으니까 과실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시옷과 이형이 서로 교환이 다르다는데 그 수가 뭐예요? 우가 되고 이 몸이 하나 투가 됐어요. 이 몸이. 그러면 유가 되는 거예요. 유. 그래서 유 여기 있는 글자들이 다 유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할 유자. 반과 사유상할 때 쓰는 유자예요. 그 다음에 실이 달라붙으면 실 가운데 굵은 실 관련돼서 별이 유자예요. 별이가 굵은 실은 거예요. 그물 같은 거 옷감 짤 때 주변에 가장자리에 굵게 엮은 부분이 바로 별이요. 별이 밧줄 여기 밧줄로 되어 있네. 그 다음에 말씀원자가 달라붙으면은 말로서 이게 거기는 오직 유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대답할 유자예요. 입으로. 유유낭낭금이 예예하고 하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때 쓰는 대답할 유자예요. 자 이거 설명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속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직 유자 대답할 유자에다가 요골자가 지금 유음으로 익히는데 입으로 대답한다고 했는데 요골자에다 다시 벌레자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고 변형을 해서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쓰는데 이 골자가 정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이 골자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골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거 오직 육자고 벌레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오직 육자가 수가 되면서 다시 수로 들어갔네요. 다시 유가 다시 수로 들어갔네요. 수가 되면서 벌레와 관련돼 가지고 뜻이 벌레와 관련된데 지금 우리 교재에다 보면은 도마뱀과 비슷한 벌레라고 원래 돼 있는 글자 있어. 근데 문자가 많지 않으시 비룩이라는 뜻으로 필요한데 이거 어쩔 수 없어.
가짜에서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뜻으로 빌어놨으니까 그냥 기록을 신경을 써서요. 이 뜻을 갖다가 대책임지를 수밖에 없어요. 남아수도 오고서 남아는 모름지기 5수의 책을 읽어야 한다. 뭐 이럴 뜻이는 그때는 모름지기 숫자구나. 죄송합니다. 비록 숫자가 아니야. 남아수도 오고서 모름지기 숫자예요. 이게 쓰임이 그다지 없는 글자인데 이제 문장 공부 사람들한테 필요한 글자니. 그 다음에 초가 초로 바뀌었어요. 초. 그제 불이 달라붙었어요. 이게 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에다 그을린다고 해서 그을리 준데 초토화시키다 뭐 초점을 때 쓰는 초자가 바로 이자예요. 그리고 그 글자에다 다시 돌석자가 달라붙으면 초는 초인데 숨은 바 있던 초자가 돼요. 숨은 바 있던 자 물에 잠긴 바이 초자. 암초 올 때 쓰는 좌초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환초 뭐 할 때 쓰는 초자예요. 그 다음에 신방병이 달라붙더니 마음을 막 애달아 해요. 뭐 그러면서 나온 뜻인데 마음 졸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걱정을 많이 보면 수치해지잖아. 그래서 수치할 때는 초조하다 할 때 쓰는 초자가 바로 이제 초조하다. 초췌하다 뭘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아까 하면서 관원서 이제 홀례에서 술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신랑 신부가 홀례를 치는 걸 초래청이라고 그래요. 초래청에서 이제 합판주 같은 걸 마시기 때문에요. 그 술을 붙여가지고 초래주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는 당연히 나무 관련돼서 뗄나무 초자예요. 초동급부를 때 쓴 글자예요. 평범한 사람이요. 초동급부. 그 다음에 초도가 달라붙어가지고 식물 가운데 파초 초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에다가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초, 이 몸이 하나 더 최. 그래서 몇 산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높은 산자예요. 이게 이제 추가 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이 몇 산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사는 산인데 높은 산자예요. 자 그런데 사람 이름은 많이 써요. 그 높은 산 채자, 높을 채자가 원래 본래 뜻인데 사람이 성으로만 있으니까 그냥 성체하고 있는 글자예요. 체보람을 때 쓴 글자. 근데 내 이름에 내가 채씨다 그러면은 이 글자가 본래 높은 산처럼 알고 있어야 돼. 자기 이름인 만큼 그냥 성체로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몇 산자고 세출자가 합쳐져 있다. 이 세출자 세마에서 나온 그 세출자가 초가 되고 최까지 오면서 사는 산인데 높은 산 채자인데 나중에 성으로만 있으니까 성체 오고 있다.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름인데 우리나라의 4대 성씨 가운데 하나인데 김, 이, 박, 재 자기 이름에 쓰이는 글자조차도 이게 서울 시민들 어느 조사를 보니까 서울 시민들 성인들한테 자식들 이름 한자로 쓰는지 확인해 보니까 뭐 거의 70%인가 80%가 자식들 이름 한자로 못 쓰더만. 그런 사람 자기 이름 요즘 아이들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서울의 시내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대학생들 붙잡고 이름 한자로 쓰라면 이름 한자 엄마로 쓴 사람 너무 많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 참. 대학교 국어학과 교수가 시험 발미에다가 부모 이름을 한자로 쓰라고 이렇게 쓰니까 아버지 이름이 미견 이러면은 견자 지가 알고 있는 개견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쉬운 글자 지가 한자를 안 쓰면 점수는 안 나올 것 같고 쓰긴 써야겠는데 진짜 어려운 한자를 못 쓰겠고 쉬운 한자를 가운데 아버지 이름이 견이가 있으면은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개견자를 갖다가 아버지를 개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세태야 지금. 자, 그래서 높을 제자가 요글자가 성체자가 다시 사람이 달라붙으면 사람이 어떤 일 같은 걸 재촉한다고 재촉할 제자가 돼요. 눈물이 나와라 그리고 재촉하는 영화가 체루 영화야. 체루탄을 때 쓴 글자에 재촉이란 말도 채촉에서 나온 말이야. 재촉하다는 말도 채촉에서 나왔다고. 잠자라 하는 것이 체면술이라고요. 재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한자가 달라붙으면은 체에서
몸 하나가 생각되면 오라는 몸이면 치가 되는데 벼의 어린 싹. 어린 싹 관련해서 어릴 치자 어릴 치자. 그래서 유자가 바로 어릴 유자인데 너는 하는 짓이 유치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는 짓이 유치하다 그러면 어린애가 딱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어린애가 딱. 유치하다 할 때 쓰는 글자. 벼의 어린 싹이용.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묘라고 해야 되는데 벼만큼은 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뭐. 묘내기 해야 될 걸 모내기 한다고 모내기. 묘판 해야 될 걸 모판 하고. 벼의 어린 싹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런데 최가 치읓자나 지읒자가 구개어와 반작용에서 디귿이나 티읕으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최가 뭐가 돼요? 태가 될 수 있는데 악감성이고 그래서 추가 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추자가 번역이 추인데 추, 초, 최, 태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 흑도자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태까지 되면서 흙이 쌓인 언덕 관련된 언덕대자 태경문을 때 쓰는 태비올 때 쓰는 태자인데 이 글자가 그래서 그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가 된 것처럼 이것도 태가로 익히는 글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면서 문장을 마지막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갖다가 태고라고 읽는다고 했잖아요. 태고. 그 다음에 회까지도 쓰이는 글자가 이제 회수. 회하라고 해요. 오늘날 중국인데 회수는 중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중국의 땅덩어리가 오늘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을 갖다가 남북으로 나눌 때 이게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황하고 이게 양자란 말이에요. 세 개로 할 때는 이게 세 개로 할 때는 황하고 양자가 구분이 되는 역할을 해주지만은 둘로 나눴을 때는 여기 회화가 이렇게 흘러. 여기 회화가 이렇게 회수. 중국은 3등분으로 나눌 때는 황하고 양자강이 기준이 됐지만 중국을 남북으로만 구분 둘로만 끈다 그럴 때는 이게 회화가 구분이 돼. 이게 중국의 유진 남북조 시대도 그래서 남북조 시대 북조하고 남조가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는 거야. 이 회화로. 회화, 회수. 그런 역할을 강의해요, 이게. 자, 그 남귤북지 있잖아요. 남쪽에 귤이 북쪽으로 가면 텐자가 된다. 그것도 회화가 기준이야.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자, 이런 그런 많은 글자에서 의미역하는 글자가 세 추자예요, 세 추자.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쉬는 시간 갖다 오겠습니다. 변하는 거는 안 설명. 네? 회가 된 그 히읗으로 변한 거는 설명. 의미부가 탈락했다고 생각해요. 태가 회가 돼요. 태에서 테라nom은 디귿다기 히읗음이야. 됐어. 그러니까 의미일부가 네. 처음에서 히읗음만 남은 거야. 히읗음만. 디귿이 탈락하고요. 의미일부가 태하면서 알겠습니다. 아이고.